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이제 오늘은 오류 과정 3주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서 시장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요약집 48페이지예요. 요약집 48페이지 보시면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여기서부터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는 주택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다루는 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택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뭡니까? 주택이 되겠지요. 이 같은 주택을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주택은 똑같습니까?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택은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이질성이 아주 강한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모두가 다르다니까 개별성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질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질성이 강한 재화다. 참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은 어때요?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에요. 그럼 불완전 경쟁시장을 분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면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시장으로 주택시장을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이란 이 재화의 이질성이 있어야 됩니까?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까?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이란 재화의 동질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더라. 그럼 주택이란 재화의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는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즉 만족도의 개념이다라는 참 효용, 만족도의 개념이니까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모든 주택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실 우리 주택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야. 날마다 밤이슬 맞고 있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주택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이신가? 주택 자체는 만족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족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튼 모든 주택은 만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을 주고 있다. 이 측면 우리 고려한다면 주택의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효용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럼 주택 서비스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이란 이 상품에 비록 효용적 측면이면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질성을 부여하고 주택이 거래되는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해서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주택 서비스 이 개념을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해서 도입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측면의 주택을 분석하는 겁니까? 주택 서비스를 분석하는 겁니까? 주택 서비스 이걸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점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 1번 챕터 아래 보시면 점점 나와 있죠? 여기에 넣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양보를 1번 봅시다. 주택시장의 특성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로요. 주택은 소비재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택 자체가 투자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비재면서 투자재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원의 1번입니다.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재화라는 이야기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야죠. 따라서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샀다 팔았다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래 빈도도 일반 처에서 현저히 낮다 할 수 있겠죠. 동원의 2번 주택시장 역시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역적 경영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3번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 결국 불완전 경쟁시장.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죠. 이 자체가
분석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비록 효용적이지만 동질성을 부여해야 되고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로 가정해서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걸 통해 4번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해 봅니다. 그럼 일반 재화, 부동산을 비교하면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어때? 수용국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비탄력적이다. 다음 또 우리 이렇게 배웁시다. 자, 일반 재화와 주택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주택은 어때? 수용국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을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을 비교해보면 상대로 어디가 더 비탄력적일까요? 공급이 되겠죠. 왜? 공급은 착공선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로 공급이 어때?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4번 내용이다라는 거. 4번 보세요. 일반 재화에 비하여 주택의 수요금은 비탄력적이지요. 그렇지만 주택 공급에 있어서 비탄력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급이 어때? 더욱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5번. 자, 주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부동성 인접성은 외벽과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한 주택시장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간단히 이해해 놓으시고요. 다음 양괄호 2번 봅시다. 이 양괄호는 주택 서비스다 속에는 이미 설명 다 드렸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효용적 측면에서나 용도적으로 동전 상품으로 분석을 한다. 인류하여 주택 서비스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보시면, 자, 주택 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이질적 주택을 세분했죠.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불완전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한 도구로 이용되는 개념이다. 이런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시장 분석에서 또 알고 있을 개념들이 바로 유량과 저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 수용 이론편에서 유량, 저량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자, 유량은 뭡니까? 흘러간다. 그래서 flow. 자, 이는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되겠죠. 다음 저량입니다. 저량은 뭡니까? 스톡이지요. 스톡.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공급 쪽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살펴보면, 자, 유량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는 어때? 신규 주택을 대상하고 신규 공급이 어때? 장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즉 재고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는 기존 주택이다. 재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용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유량 공급이다. 이는 뭘 얘기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기억 잘했죠? 다음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장기 공급선이다. 이는 뭘 얘기합니까? 유량 공급을 의미하겠죠? 다음 단기 공급선이다. 이는 뭘 얘기합니까? 저량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행해서 분석해야 돼요. 뭐 때문에 바로 주택도예요. 그래서 착공서 원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착공서 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장의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량뿐만이 아니라 저량 분석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뭘 먼저 분석할 것인가? 뭘 먼저 분석할까요? 자, 보세요. 오늘 현재 시장의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를 먼저 분석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새로 주택지에서 얼마가 온 것이가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량 분석을 먼저 하고 유량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먼저 분석하고 신규 주택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우리 용어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택 저량에도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유량에도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 항상 이 생각하세요. 저량이다. 이 표현 나오면 반드시 뭘 떠냅니까? 일정 시점이다. 일정 시점.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일정 시점에서다라는 겁니다. 다음 유량 이 표현 나오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도 어떤 이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물어보면 뭐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먼저 저량 이 표현하면 일정 시점. 유량 이 표현은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점이 나왔느냐 더 이상 볼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못됐다. 아웃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저량은 일정 시점,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 이제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유하자는 주택의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저량의 수요량에서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급량입니다. 자, 먼저 저량입니다. 저량 일정 시점이죠. 자, 저량 공급은 뭘 뜻합니까? 단기 공급, 기존 공급, 재고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략은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유량 공급입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유량 공급은 뭘 의미했습니까? 신규 공급. 따라서 주택 유량의 공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시장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공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단기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고요. 신규로 공급하는 건 뭡니까? 유량이 되겠죠?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특히 잘 구분하세요. 시장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저량 공급. 신규로 공급되는 건 뭡니까? 유량 공급이다. 그래서 이분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1,500만 주택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보세요. 현재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는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이다. 그럼 먼저 뭘 떠나야 됩니까? 이는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량이다. 다음 이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럼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되겠죠? 따랐을 때 1,500만 채는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이 되는 겁니까? 공급량이다. 할 수 있겠죠? 1,500만 채는 공급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여보세요.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 빈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만 채가 빈집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얼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1,400만 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근데 1,400만 채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니까 수요량이 되는 겁니까? 공급량이 되는 겁니까? 수요량이 된다.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수요량이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1,500만 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도 물어봤잖아요. 또 이런 데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정 시점에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음 또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이사를 한번 봅시다. 자, 지난 1년 동안 이제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50만 주택이 공급했는데 이 중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다라는 거. 항상 여기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자, 보세요. 지난 1년 동안이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럼 1년 동안이니까 이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다. 알 수 있겠죠? 유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통해서 자, 유량이다. 이걸 찾았습니다. 다음은 자, 50만 채의 주택이 어때?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됐다는 게 뭡니까? 신규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양은 얼마입니까? 50만 채. 이는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 되겠죠. 그래서 50만 채는 공급량이 되겠고, 이 중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보유하는 얼마 됩니까? 47만 채가 되겠다. 47만 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7만 채 이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이 수요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주택 유량의 자,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50만 채다. 50만 채다. 이리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47만 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양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됐습니다. 또한 주택 유량의 공급량과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 2학년 3번 주택 유량과 저량이다. 여기 지금 소개된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입니다. 다음 이 양고 4번입니다. 양고 4번 일도 우리가 또 용어 정리를 하자라는 건데,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다음은 주택 소요라는 게 있다. 이걸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몇 차례 이야기 드렸죠. 근데 항상 우리 이 생각을 잘했어요. 주택 수요다. 이는 뭡니까? 주택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다. 이걸 생각 잘했어요.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합니까?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수요는 결국 이제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참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럼 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 수요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고소 계층이 되겠죠. 참 구매력이 겸비돼서 유효 수요다 할 수 있는 중고소 계층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 구매 욕구. 이걸 가서 우리가 뭐랍니까? 주택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수요는 디맨드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저소득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 계층도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요는 어때? 니즈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현재 주택 수요는 어때?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시장에서도 맡겨놔도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면 되겠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택 소요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서는 사회 복지 정책 차원에서 사회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뭡니까?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비교하시고, 여하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동일한 개념이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다.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우리가 금융표에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린 내용이었어요. 자, 주택 수요는 어때? 구매력이 뒷받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수를 할 수 있는 중고속층의 구매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택 소유라는 것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얘기에서 유효수요 될 수 없는 저소계층으로 쫙 높이는 주택의 양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최저 주거 기준 설정해서 운용하는 것은 주로 주택 수요를 대상으로 함일까요? 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함일까요? 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때 응용돼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다음은 또 우리 해봅시다. 자, 이 지역을 개발합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일정 부분만큼은 소형 평형을 짓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형 평형을 짓도록 하는 것도 결국 주택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택 소유. 이걸 대상합니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응용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챕터 주택시장이다. 2번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2번 챕터는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이런 건데, 흔히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과정을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의 여과정, 자,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인데, 이제 우리 유학집에 딱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자, 주택시장은 오로지 두 가지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시장과 저가 주택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은 딱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가 주택시장, 저가 주택시장 딱 두 가지만 있다. 그럼 이제 여기는 고가 주택시장, 저가 주택시장 모두가 어때? 모두가 단기에는 초과임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초과임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에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예,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고가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고가 주택이 되겠지요. 네, 일명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저가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저가 주택이 되겠다. 일명 저급 주택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불량주택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 모의고사 시험 보시면서 불량주택 이 표현이 나오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가주택. 자꾸 불량주택 하면 듣는 불량주택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저가주택 이름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량주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저가주택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일정 수준이 얼마 될 것인가? 이는 어때?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편의상 이런 생각을 이야기해요. 빌라,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고가주택이다. 다음 판잣집,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저가주택이다.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저가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판잣집 자꾸 지어낸다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신축을 금하는 건 뭐에 대해서입니까? 저가주택. 여기서 신축을 금한다니, 고가주택은 신축을 금하는 거 아니겠죠? 저가주택에서 신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고소득 계층이 있고요. 고소득 계층이 있고, 다음은 저소득 계층이 있다. 자, 이걸 비교해 봅시다. 이때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고소계층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참여합니까? 고가택 시장 여기 참여하겠지요. 그러면 저소계층에서는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가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참여합니까? 저가택 시장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소득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주어진 소득이란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우리 이제 여과정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처럼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이때 이 신규 주택은 고가택일까요? 저가택일까요? 고가택이 되겠지요. 왜? 저가택은 신축을 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그 신규주택은 당연히 고가 주택이 되겠다. 그럼 여튼 고가택은 누가 사용을 하게 될까요? 고소계층이다. 할 수 있겠지요. 왜? 저소계층은 고가택 수요할 수 없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신규주택이 들어서면 이 신규주택으로 고소계층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소계층이 기존에 사용했던 이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그럼 잡으세요. 고소계층은 기존에 이 주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인데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니까 당연히 신규주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동하면 이 집은 빈집이 되겠지요. 빈집. 그래서 공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이 주택은 누가 사용될 것인가? 이 주택은 누가 사용될까요? 바로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면 고소계층뿐만이 아니라 저소계층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주택을 봅시다. 이 주택을 보면 당초에 이 주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 이젠 누가 사용이 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고소계층이 살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럼 결국 주택이 순환이 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과정을 다른 말로 필터링 현상, 주택의 뭡니까?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원리예요. 아마 저도 어렸을 때겠지만 제 연배 또래 되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언니처럼 신세대는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언니는 좀 기억하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때는 그랬어요. 형은요 맨날 새 옷 사주세요. 새 옷? 그 동생한테 형 거 맨날 물려 입는다. 이 원리에 이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장손이어가지고 맨날 새 옷만 입었어요. 새 옷만 입었어요. 물려 입으면 어떻습니까? 집안 오리지널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얽힌 또 재밌는 사연도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이제 제가 첫 애를 낳았어요. 물론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첫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어르신한테 연락했죠. 딸 낳았습니다. 그때 아무 말씀 없고 전화 끊으셨어요. 그리고 산모 어떠느냐, 애 어떠느냐 한마디도 안 여쭤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걸로. 근데 얼마나 써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죠? 조금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축하한다. 잘했다. 하면서 바로 고소부스 2대 대절해가지고 한 80명 정도 올라왔어, 어르신들이. 그렇죠? 병문안다고. 아들 낳았다고. 참,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됐습니다. 역시 딸이 더 효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주택 여과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택의 여과정에는 특히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런데 먼저 이제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다음은 이제 하향 여과다. 참 주택 여과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택 여과정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우리 시험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는데 학계에서 다소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거에서 요즘에 출제비도 좀 뜸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별표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이견이 없는 분이 있을 때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이게 바로 상향, 하향화 이것도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자신의 절대 생각하시고 이래서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에서 얘기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상향여가다 이 생각하세요. 상향.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까? 하향여가. 하향여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저가 주택이 재개발되거나 수선 개보수돼서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저가에서 고가태로 질적순이 어때요? 향상됐잖아요. 위로 올랐다. 이런 걸 뭐란다? 상향여가. 이리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가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을까요? 저소득계층이 사용했겠죠? 이제 고가택으로 전환되면 저소득계층은 이 고가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사용합니까? 고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이 살던 주택을 고소득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럼 저소에서 고소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상향여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문 보시고 상향여, 하향 나오면 이렇게 용어는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자, 고가 주택이 있죠. 고가 주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고가에서 저가로 질적순이 떨어졌잖아요. 뭡니까? 하향여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자, 고가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득계층이 사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고소득이 떠나겠죠. 그리고 이 집이 어때?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집에 누가 사용이 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서 이제 고소득계층이 사용된 주택이 저소득 사용으로 어때?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고소에서 저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뭐다? 하향여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예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이 주택을 한번 생각합시다. 이 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득계층. 이제 누가 사용이 됩니까? 저소득계층. 그럼 결국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득 사용으로 어때?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럼 저소 아래 떨어졌죠. 따라서 이 주택에서는 어떤 현상? 하향여가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때? 크게 용어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향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가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상향여가, 또 하나는 하향여가다. 두 가지 돼서 뭐로 쓰느냐? 저가 주택에서 고가택으로, 고가택에서 저가택으로 주택이 어때? 질적 수준의 변모가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저소에서 고소도로, 고소에서 저소도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주택의 개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개보수 비용과 개보수 이후에 개보수의 가치 증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가분인데, 개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증가분이 더 크더란 이야기예요. 더 크면 이때는 개보수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자, 1,000만 원 줘서 고치는데 5천만 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보수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때는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되니까 저가에서 고가로 위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상향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로 개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증가분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000만 들여서 고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굳이 1,000만 들여서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고친다. 이때는 개보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고가 주택이 저가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자, 보세요. 고가에서 저가 아래 떨어졌죠? 이때는 뭡니까? 하향여가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우리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저가택 시장이에요. 저가택 시장에서 지금 우리는 어때? 시장은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고가택 시장, 하나는 저가택 시장이다. 지금 우리는 저가택 시장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가택 시장은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저소득계층. 그렇죠? 그래서 저가택 시장 내에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택의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저가택 시장 내에서는 어때? 저가택은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어떤 현상? 초과 수요. 뭐 초과수니까 당연히 어때? 임료가 상승하겠죠? 예, 임료가 초과수로 인해서 임료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임료가 상승하면 어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겠지요. 경쟁이 일어나 결국 경쟁 결과 공급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모습에서 공급이 증가할 것인가? 자, 보세요. 저가택입니다. 지금 이 저가택은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 신축을 어때? 금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축돼서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어떤 모습에서 공급이 이루어진가? 바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왜? 이제 이 초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고가택으로 어때? 저가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인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초과인이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이만 존재할 순간까지 하향력은 어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저가택시장 내에서 합니다. 그럼 저가택시장 내에서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결국 어떤 현상? 하향 여부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과정인데 여러분이 좀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가택시장 내에서 그랬지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지금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저가택을 더 필요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가택을 더 필요하니까 당연히 저가택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공급이 되면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보냐? 바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하향료가 이 과정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저가택의 공급은 어떤 과정도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택이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고가택이 부족하네요. 그죠? 예, 이때 그럼 고가택의 공급은 어떤 과정? 신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가택 공급은 하향여과, 고가택 공급은 신축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판잣집 자꾸 지어내면 주택의 질서도 더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빌라가 판잣집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빌라는 더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여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그래서 주택의 질적 순위 어때? 향상이 되겠죠. 또 주택의 양이 어때? 증가하는데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이처럼 저가택이 많이 나왔으면, 그럼 시장이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는 건 그때 시장이 실패해서 저가택이 많이 나왔을 것인가?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흔히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했는데, 산물은 결과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장이 실패한 결과일 것인가?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온 건 뭐 때문입니까? 저가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저가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가택이 때 원활히 공급된 결과잖아요. 그죠? 어떤 과정?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택이 공급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장이 실패했습니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제 기능을 따서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는 건 결국 시장의 실패 산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장이 제 기능,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하향 여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약집 49페이지 하다 보시면 2번 챕터 주택의 여과정이다. 그래서 한 3줄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고 양호 1번
자, 여과정 분석을 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참고하시고, 자, 양보를 2번, 그리고 양보 3번. 주택의 상향여과, 하향여과, 이건 용어 정리를 잘하자 그랬습니다. 자, 양보를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저가택이 수선 또는 개보수 재개발되어 고가택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저가에서 고가는 올라갔죠? 상향여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자,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가택이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그럼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갔죠? 뭡니까? 상향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보 3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다. 아래로 떨어졌죠? 하향여과. 동그라미 2번.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된다. 아래로 떨어졌죠? 하향여과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양으로 5번 한번 봅시다. 양으로 5번.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주택시장에서 저가택이 발생한 시장의 하향여과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라 그랬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다. 그래서 하향여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6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주택의 여과정은 시간이 경감돼서 주택의 질이 어때? 변하겠죠? 가구에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이 따라서 발생한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시간이 경감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어때?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동그라미 2번 뒷짐 보세요. 자,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을 설명합니다. 자, 지금 질적 순의 변모가 있다. 소득 계층은 어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주거의 질 개선 효과가 발생하며, 자, 주택 공급 증가에도 기여한다. 여기 설명됐죠? 자,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 질적 순이 향상되고 주택의 양이 어때? 증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주거 분리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도 이제 용어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자, 주거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 분리. 주거 분리는 말 그대로 보세요.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거지가 분리된다. 어떻게? 소득 계층 간에서 고소득 계층, 그리고 저소득 계층처럼 소득 계층 간에 뭐가?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 계층은 고소득 계층끼리, 저소득 계층은 저소득 계층끼리, 소득 계층 간에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 주거 분리. 우리 시험은 이런 것도 말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적이 분리된 현상을 주거 분리란다. OX, X 잘못된 거지요. 소득 계층 간에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일정 지역이 있어요. 일정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촌, 여기는 어때? 빈촌 이렇게 때 나뉘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거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소득 계층 간에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을 뭐라 합니까? 주거 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소득의 문제더라 할 수 있겠죠. 소득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 현상일까요? 인문적 현상일까요? 인문적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한 근린지에서도 발생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은 일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정 지역이 있다는데 여기가 경계입니다.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고소계층 거주하겠죠? 여기는 저소계층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소계층은 어때? 고가 주택을 사용하겠지요. 저소계층은 저가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소계층, 저소계층, 소득계층 안에 주거지가 어때? 이렇게 분리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주거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 지역을 한번 봅시다. 이 지역은 내 집도 비록 고가주택이지만 주위도 때 온통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요. 정의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비록 내 집은 저가택이지만 주위도 때 온통 저가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외적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경계 근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럼 경계 근처에는 이 고가택은 비록 내 집은 고가택이에요. 그렇지만 주위가 어때요? 온통 저가택이잖아요. 그럼 외적인 요소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래서 가치는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져서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 보세요. 내 집은 비록 저가택입니다. 그렇지만 주위가 온통 고가택이지요. 그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참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때는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우리 시험은 이분을 말 바꾸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분을 말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주택은 비록 내 집은 고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온통 저가되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이래서 가치는 떨어진다. 할인되어 거래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이에요. 비록 내 집은 저가택이면 주위가 온통 고가택이라는 이야기지요. 네, 따라서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할 수 있겠죠.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 생각하시고 여기는 고소계층, 저소계층 다 마찬가지라네. 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정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획득을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차단시키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고소계층은 정의 외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네끼리 모여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저소계층은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거분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획득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최대한 차단시키는 동기에서 그리고 주거분리가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계 근처에는 이 고가택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경계 근처에는 이 고가택은 외적인 요소 때 부정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요. 떨어지죠. 따라서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은 개보수 비용과 일통한 가치 증가분 이걸 비교해 본다면 개보수 비용에서 가치 증가분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지요. 그렇겠죠? 가치 증가분이 더 적기 때문에 개보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당초 고가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했겠죠? 이제 고소계층은 저가택으로 전환되면서 떠나겠죠? 떠나면 뭐가 된다?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빈집, 공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빈집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이제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결국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향 여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하향 여거죠. 반대로 여길 대상으로 뭐가 됩니까? 상향 여거가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가택 공급은 뭘 통해서 하향 여울 같아서 공급들하는 게 전부 다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묻더라도 이쪽을 잘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을 잘 물어본다 생각하시고 이쪽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하향 여고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벌써 이제 자, 경계 근처에는 이 고가택을 이제는 저가택을 전달해서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럼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있지요.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결국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소계층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이처럼 이질적 요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침범에 따라서 침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입. 결국 하향 여과 를 통해서 침입
침입,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양요가 일통해서 이제 고속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2조 저속계층이 들어왔어요. 결국 자, 경계 근처에는 고가태를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저가태로 지원됐으니까 저속계층이 사용하겠죠. 그럼 이제 경계는 여기가 돼버리겠죠. 경계는 여기에 돼버린다는 이야기. 그럼 경계 근처에는 이것은 고가택이 있네요. 경계에서 고가택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또 그럼 어떻습니까? 하향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향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 지속적인 하향여가 일통해서 자, 당초에 고속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속계층 주거지로 때 변화돼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계승. 흔히 또 우리가 계승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계승 또는 승계 또는 천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게 뭡니까? 침입. 이 같은 이질적 요소로 이 지역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계승, 승계, 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하향 여과란 과정 통해서 어떻습니까? 참 침입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럼 지속적으로 하향여가 이루어진다. 지속적으로 침입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제 고속계층 주거지에서 저속계층 주거지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야. 이 과정이 계승, 승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분리 관련해서 외부효과 설명드렸고, 이 과정 이야기 드렸죠? 다음 침입과 계승의 논리도 어때? 토지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적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침입, 계승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 지역이 당초에는 고속계층 주거지였지만 이전 때 저속계층 주거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입, 계승 이를 통해서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 51페이지 양골 2번 주거분리의 특징, 양골 3번 침입과 계승 여기에 지금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골이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거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고속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속계층 주택은 이죠. 그럼 결국 경계 근처에는 뭘 얘기합니까? 저가주택. 그럼 경계 근처에는 저가주택은 어때? 할증되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저속계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속계층 주택이다. 이는 경계 근처에는 고가주택이 되겠죠? 이는 어떻습니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거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고속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속계층이 들어오게 되는, 자, 보세요. 그럼 자, 이처럼 이제 고속계층 이 주거지역으로 고속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속계층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고속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이제 누가 사용한다? 저속계층. 그럼 당연히 고속계층에서 저서 떨어졌으니까 뭡니까? 하향여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조금 오래지만 이분도 어때요? 우리 말 바꿔서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고속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속계층이 들어오게 되는 하향 여건이 계속되면 결국 고속계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속계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양 3번 첫 번째 보세요. 침입과 계승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동 3번 하향 여과정을 통하여 고속계층 주거지역으로 저속계층이 유입되는 현상은 뭡니까? 침입. 다음 활발한 침입을 해서 결국 하향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속계층 주거지역이 저속계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뭡니까? 계승 또는 승계, 전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의 여과정, 주거분리 이 내용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절 주택시장 분석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3절 효율적 시장 여기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어요. 10분 쉬었답니다.